저희가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열릴 때 프리뷰에서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좀 이강인 선수를 지켜보고 이게 좀 영입 협상이나 또 영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요르카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끝난 이후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 그 중에서도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소식에 정통하며 이강인 선수의 소식까지 정통한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최신 보도를 내놨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히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그 이탈리아 기자긴 하지만은 스페인 축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언론사인 렐레보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중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시메오네 감독도 과거에 그 라치오라던가, 그리고 또 아들 시메오네도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 소식을 많이 이제 전담적으로 다뤄왔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테오 모레토가 최근에는 이제 트위터라든지 뭐 이 트위치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마치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처럼 본인도 조금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적설 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인데, 그러면서 점점 요즘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메오네의 이름이 언급됐고 네. 오케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이제 구단에서 밀도 있게 영입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보도 전체 내용부터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다예요. 이 꿈브레가 수뇌부 회담, 뭐 정상회담 이런 얘기인데, 이 회담을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니까 구단의 실제 수뇌부 관계자, 디렉터 단계와 이강인 선수 측이 만났다. 근데 이게 뭐 선수 측이 하비에르 가리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시메오네가 그 회담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담을 통해서 시메오네가 진행해라고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이강인 영입 협상에 오케이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서 금액까지 나온 것은 이제 시메오네 감독도 여름에 계획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구를 좀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2천만 유로 정도를 이강인 선수에게 써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사실 이제 누구 픽인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구단 픽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메오네가 오케이를 했다는 것은 뭐 구단 쪽에서 뭐 이제 영입을 추진하면서 시메오네 감독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뭐 시메오네 감독도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진행이 됐겠죠. 1월 달에도 영입 협상을 했으니까. 네. 그 2천여만 유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한국 돈으로 295억, 뭐 환율에 따라서 300억 수준의 이제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1,500만 유로에서 2천만 유로의 이적료라고 적어 놓은 건데, 현재까지 나온 보도상은 1,800만 유로면은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바이아웃 금액은 1,800만인데 이제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경쟁이 붙거나 협의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최대 2천만 유로, 그러니까 바이아웃 금액을 이제 지를 수 있다라는 내부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경쟁이 붙을 경우. 근데 이건 이제 뭐 연봉까지 뭐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도 내용 전체를 제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매우 가까운 상황이다. 여기 무이세르카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이제 밀도 있는 얘기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강인에 대한 아틀레티코의 관심은 아주 어렸을 때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했던 발렌시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최근에 잘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원래도 스카우트망에 있던 선수이긴 하다. 그리고 이게 유스가 아니라 프로 데뷔 첫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 만 17세에 1군 데뷔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목할 만하죠. 그러면서 이강인이 메스타야, 발렌시아에서 뛰었고, 아틀레티코는 그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강인을 만나러 갔다. 뭐 경기를 보러 갔다라는 얘기일 수 있고, 뭐 미팅을 하러 갔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를 이제 보러 갔는데 당시에는 이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네. 그때도 이제 공식 오퍼는 아니더라도 의향을 물어봤을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땐 더 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때는 이미 맨시티라던가 레알 마드리드라던가 이런 구단들도 다 접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스 단계였을 때는 정말 많은 구단들이 접촉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워낙 어려서부터 쭉 있었다 보니까 발렌시아의 애정이 그 시기에는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도 까고 레알 마드리드도 까고 그러면서 발렌시아에서 계속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거절하는 거죠. 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틀레티코가 관심을 가진 일에 다시 매우 가까워졌고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즉 지금은 선수도 원하고 구단도 원하는 단계다 보니까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건 뭐 이강인 선수의 인스타그램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면 1월 6일에 이미 에스턴 빌라가 뭐 오퍼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마요르카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월 27일에 아틀레티코가 움직이니까 그때 이걸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강인 선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나도 가고 싶은 데가 된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이강인이 떠나고 싶어 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쭉 나왔던 거였죠. 실제로 구단의 이적을 공식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렇죠. 즉 이제 보내달라. 하지만 이제 마요르카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틀레티코는 공식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를 보냈어요. 근데 마요르카의 대답은 지금은 보낼 수 없다. 6월에 보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가 팀의 역동성, 뭐 경기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를 위해선 이 아시아의 재능인 이강인이 필요한데 현재는 확정을 했지만 뭐 거의 확정적이에요. 라리가 잔류라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강인이 남아야 이걸 할 수 있다. 라리가 잔류를 좀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든지 안 보낸다. 물론 바이아웃이 있지만. 실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전에 이제 뭐 그 헤타페하고 셀타비고한테 연승 거두기 이전 있잖아요. 그 시점만 하더라도 마요르카가 강등권하고 그렇게 승점 차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헤타페와 셀타비고를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연파하면서 이제는 잔류 안정권을 올라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그 이후 이제 거절한 이후에만 이강인 선수가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요르카가 잔류를 위해 이강인을 잡은 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경기력 면에서 이강인은 꾸준히 최고 수준이다. 즉 이제 일관성을 갖고 있다. 기복이 있는 선수가 아닌데다가 라리가 내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이제 라리가에 잔류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서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런 과정 속에 사실은 뭐 가리도의 그 영국 출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울버햄튼, 에스턴 빌라, 번리, 브라이튼까지 다시 언급을 했어요. 브라이튼 같은 팀들이 이런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적 시장이 다시 한번 이강인을 둘러싸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자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프리미어리그보다 밀려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지만 지난 몇 시간 동안이라고 얘기했어요. 몇 시간 동안. 정확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경기를 계기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구단이 결단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아틀레티코가 이거 경기 해보니까 이강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내부 논의가 돼가지고 협상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측 이게 마요르카 구단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이아웃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단 간의 미팅을 지금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양측이 마드리드에서 몇 시간 전에 회동을 가졌고 1월에 맺은 훌륭한 이해관계를 확인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좋은 얘기가 됐다는 건 마요르카가 아니라 이강인 선수 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드리드의 가리도가 와서 아틀레티코 구단 관계자를 만나서 협상을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문장은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을 원하고 있고 영입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한다. 즉 가리도가 영국에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팀들도 이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틀레티코도 그럼 우리도 이 경쟁에서 이길 마음이 있다. 우리도 최대한 해보겠다. 그런 교감이 된 거고 구단 간의 이적 협상이 합의되진 않았지만 이 얘기는 바이아웃을 안 지르고도 사실 마요르카가 소락하면은 갈 수는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좋은 경향이 보인다.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마요르카가 요구하는 액수는 뭐 1,500만 유로 또는 2,000만 유로라고 하는데 바이아웃이 1,800만 유로인데 2,000만 유로라는 것은 뭐 그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도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은 돈보다 2,000만 유로만 픽스해줘라. 구단이 안 보낸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바이아웃 금액은 1,500만 유로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1,500만 유로인데 1,800만 유로면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세금까지 하면 3,000만 유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치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보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요르카가 그래도 우리도 키워줬는데 300만 유로만 더 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거죠. 그렇죠. 물론 뭐 공짜로 영입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틀레티코는 가능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웬만하면 우리가 최대한 맞출게. 즉 우리가 정말 원해라는 단계가 된 거예요. 1월 달에도 원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그 계기를 얘기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경기를 봤더니 확신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언급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다. 이게 내년이라고 얘기한 게 스페인 기준으로 다음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여름에 아틀레티코는 한국에서 2경기를 치르는데 그 중에 한 경기가 맨시티와 경기다. 이제 팀 K리그가 맨시티랑도 경기하고 아틀레티코랑도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한국 투어를 가는데 이게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단서다. 즉 아틀레티코가 한국 투어를 결정한 이후에는 사실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했던 의도가 방향성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마테오 모레토도 이적 시장에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까지는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유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100%다라고는 말을 못하겠다. 하지만 굉장히 좀 네. 유력하다. 사실 저 두 경기도 만약에 맨시티가 영입하게 되면은 바뀝니다. 예. 맨시티 두 경기, 아틀레티코 한 경기. 이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틀레티코가 두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그건 이강인을 영입했을 때라는 얘기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어찌됐거나 1월부터도 그랬듯이 아틀레티코가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강인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 에스턴 빌라도 분명히 원하거든요. 네. 아틀레티코는 이 협상을 진정시키려면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그 마요르카가 원하는 최고액의 돈을 준비해야 되고 또 연봉도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네. 분명히 연봉 경쟁은 프리미어리그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의 잔류를 그래도 선호하고 네. 스페인에 살고 싶어하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구단에 대한 호감도 있으니까 네. 그 돈으로 경쟁에서 이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건 확실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도 그동안에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같은 것들 보면 그러니까 뭐 팬들 입장에서 맨시티 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턴 축구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들 바람인 거고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거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잘하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해 있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심지어 뭐 페란토레스라던가 쿠보라던가 다 얘기했잖아요. 스페인 싸움보다 더 스페인 싸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18세 이하 대표팀을 위해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가 조금 서투르고 이게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워낙에 스페인에서 그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어를 더 편하게 잘할 정도니까 스페인에 있는 게 본인도 편할 거예요. 고향이에요, 사실상 마음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나오는 게 시메오네가 영입을 승인했다. 처음에 나온 그 얘기예요. 이 협상은 시메오네가 개입된 협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아틀레티코의 이강인 영입이 불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다. 이 마지막 뜸들이는 단계다. 네. 이 돈만 맞으면 끝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 어느 정도 활약을 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왔나. 경기 결과는 아틀레티코의 완승이었고 경기 주인공도 멀티 도움을 기록한 그리즈만이었는데 스페인 전국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서 딱히 마요르카에 그렇게 호감이라든지 이강인 선수 쪽으로 기울일 이유가 없는데 네. 패배한 팀에서 심지어 선발 출전도 안 한 이강인 선수의 별점이 최고의 활약을 했던 뭐 그리즈만이나 골을 넣은 카라스코와 같은 별점 2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에서 골 넣은 나스타시치와 이제 같은 별점이었던 거죠. 근데 뭐 이 경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강인 선수가 짧은 시간을 뛰고도 그리고 공격 포인트 없이도 그럼 별점 2점을 받을 수 있었나? 75분경에 일단 드리블로 4명을 제끼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연결됐었던 거였죠. 비첼이 몸을 던졌는데 네. 4명 사이를 빠져나갈 때 기술과 속도와 판단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스페인 현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고 일각에서 메시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 경기에서 진짜 34분을 출전하고도 슈팅 이외로 슈팅도 다 박스 아니었죠.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드리블도 2회를 돌파를 성공시켰는데 이게 단이 그 4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는데 그것도 다 위험 지역에서의 드리블 돌파였던 거였잖아요. 이 경기까지 포함해서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시도나 성공이나 성공률에서 라리가 최상위권인데 네. 특히 저 앞 깊은 쪽에 있는 저 돌파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전 오른쪽 풀백인 그렇죠. 나우엘 몰리나를 털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막판이었죠. 예. 네. 이 경기에서 패스도 뭐 짧은 시간을 뛰면서 8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무엇보다도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률이 81.8%에 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도 물론 뭐 크로스는 하나도 성공하진 못했지만은 8회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강인이 있기 전까지는 크로스 공격조차 마요르카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강인이 나오니까 이강인이 이제 측면을 빠지면서 계속 크로스를 올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위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헤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로스는 그 자체로 문전을 위협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저 네. 위치를 보시면 뭐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로 문전에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공을 뿌려 넣었다라는 거예요. 워낙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높이에 강한 팀이다 보니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경합 관련한 기록인 건데요. 일단 뭐 그라운드볼 5회 경합해가지고 4회 성공을 시키면서 80%의 성공률을 자랑을 했는데요. 이게 그 자오메 코스타 100%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승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울 획득을 2번 기록을 한 건데 이제 그 중앙이 이제 파울 획득인 거거든요. 뭐 이거 자체도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소유권 획득인 건데 소유권 획득도 위험 지역에서 해내면서 그러면서 볼들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몸싸움, 경합, 수비 가담 그리고 이제 체력까지도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많이 채워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에 팀플레이까지 가미가 됐다. 이제 시메오네 감독 밑에 가면 태클 능력도 향상되는 건가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경기 전에 왜 이 경기 선발로 안 나왔을까? 이거 아틀레티코가 원하니까 숨긴 거 아니야? 이런 좀 농담도 했었는데 경기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마요르카 기자들이 아기레 감독한테 왜 이강인하고 무리키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고 벤치에 놨냐? 왜 이런 놀라운 결정을 했냐?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제 아기레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 그리고 알고 나서 몰레스 디아스가 조금 통증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아마 그 지난 주말 경기 이후에 타박상 정도? 그리고 체력 저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가 주말 경기 대비용이긴 해요. 예, 예방 차원이죠. 예, 아마 그러니까 뭐 나와서 뛴 거 보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경기가 더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왜냐면 마요르카 입장에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강팀을 상대로 풀타임을 뛰는 게 도리어 더 의욕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현재 마요르카는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리, 빌바오와의 맞대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 아낀 거죠. 그렇죠. 아틀레티코전 솔직히 질 수도 있고 네. 저도 큰 타격이 아닌 경기이기 때문에 네. 조금 줄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90분 뛸 상태가 아니어서 교체로 넣었다. 뭐 이렇게 근데 얘기했어요. 단순히 이강인만 빠졌으면 또 그러려니 하는데 이강인 외에도 주력 선수들이 대거 빠졌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빌바오전 대비입니다. 예. 어찌됐거나 이제 아틀레티코전 결과는 1대3 패배였으나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한 경기로 보자면 사실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를 원할 이유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좋게 볼 이유가 충분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하고 이강인 선수가 오고 선발 출전한 3경기 전부 다 승리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경기 패한 거 이강인이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당연히 특히 시메오네 감독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력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틀레티코의 상황은 어떠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0대1로 패배하면서 뭐 무패 행진이 끊기긴 했어도 또 바르셀로나도 뭐 이번 라운드에 라이오한테 졌고 또 레알 마드리드도 지로나에 졌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2위권을 노릴 수 있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뭐 유력한 상황이에요. 예, 뭐 일단 시메오네 감독은 2위 탈환을 노리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가운데 현재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승점 차는 2점밖에 나지 않는 상태고요. 물론 뭐 바르셀로나를 뒤집는 거는 물론 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13점 차가 나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맞대결에서도 왜냐면 라리가는 승점이 동률일 경우에 골득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쵸, 상대 전적을 보죠. 예, 상대 전적을 보잖아요. 물론 뭐 골득실도 예. 심하게 차이가 나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 아틀레티코의 향후 일정을 보면 뭐 당장 바이아돌리드를 만나고 카디스, 엘체, 뭐 오사수나, 에스파뇰 마지막 이제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전을 제외하면 다 좀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뭐 확정적이다. 예, 챔피언스리그는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5위하고의 승점 차가 13점이나 나거든요. 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비아레알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뒤집는 거는 불가능한 건데 2위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있고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하지 않는 이상에는 의미가 없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우승은 사실 힘든 상태거든요. 지금. 예, 그 챔스에 올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을 보자면 아틀레티코가 이제 뭐 어찌됐거나 3위 내의 성적으로 끝날 텐데 챔피언스리그가 여전히 시메오네 감독 최고의 그 궁극의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에도 선수단 변화,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이 예상되는데 제가 최신 보도들 내용을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로드리고 데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엔 조금 팀에 뭔가 영향을 못하면서 네. 1월에 팔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경기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틀레티코 측에서는 잔류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코케, 데폴, 요렌테는 미드필드 3미들의 주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올 경우에는 이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로테이션 자원인 콘도그비아하고 사울은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왔을 때 자리가 없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왼쪽 윙백 주전으로 뛰고 있는 카라스코는 최신 보도를 보니까 이미 1월 달에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과 아틀레티코가 협상을 해서 이적료가 안 맞아서 이적은 안 됐지만 우선 협상권을 가져가서 여름에 다시 협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카라스코가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재계약을 이제 아틀레티코가 못 맞춰주니까 그럼 1,900만 유로에 너가 그 나가라. 근데 이게 액수가 이강인 선수 영입에 드는 돈이랑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저 돈을 지불할 수 있을지를 조금 지켜봐야 하긴 하죠. 예, 왜냐면 지금 바르셀로나가 아무래도 그 셀러리캡 이슈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또 이번에도 무슨 뭐 캐시한테 연봉 삭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적인 상황은 좋지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레버를 계속 당겼잖아요. 레버를 계속 당겼다는 거는 이젠 더 이상 당길 게 없다라는 소리도 되는 예, 거거든요. 뭐 어찌됐건 카라스코의 이적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와 밀도 있게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 네. 이제 스쿼드 상의 여유는 분명히 생긴다. 특히 이제 카라스코가 나갈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왼쪽 윙백을 뛸 선수도 좀 애매해요. 뭐 영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럴 경우 포백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강인 선수가 영입이 됐을 때 네. 미드필드진에 뛸 자리가 많아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상 4-4-1 했을 때는 요렌테가 오른쪽 윙으로 많이 뛰긴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사실상 요렌테가 중원처럼 움직이면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올라가면서 약간 좀 4-3-3 형태로 뛰겠죠. 왜냐면 그리즈만도 오른쪽에서 많이 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고 모라타가 이제 중앙에 있고 이강인이 왼쪽에 있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 셋, 미드 셋 그리고 수비 넷. 그러니까 뭐 형태 자체는 4-4이더라도 실질적인 구동은 4-3-3처럼 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뛸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발 크로스도 할 수 있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네. 슈팅 때리거나 스루 패스도 넣을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 플레이로 오른쪽에 가서 네. 반대발 윙어처럼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여러 역할에서 필요하고 뭐 혹은 뭐 코케가 뛸 수 있는 이런 중앙의 조율사 자리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가서 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즈만이 못 뛰는 상황이 되면 올라가서도 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의 그 리빌딩 상태를 보면 이강인 선수를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원할 이유가 있다. 잔여 일정들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마요르카가 컨퍼런스 리그를 조금 노릴 수 있는 경기가 오는 32라운드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화요일 새벽 2시에 있을 빌바오와의 홈 경기인데 뭐 이 경기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 이어지는 지로나, 카디스, 알메리아 그리고 친정팀 발렌시아와의 경기 그리고 리그 우승이 유력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다가 라요와의 올 시즌 뭐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고별전이 될 수 있는 경기까지도 아직 7경기를 남겨두고 있고요. 네. 이강인 선수 이제 마요르카에서 좀 7경기를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또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과 또 이적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